김 목사의 돈 이야기 첫 방송 시작합니다. 무슨 돈 이야기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돈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실체, 돈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돈이 우리가 살고 있는 금융자본 경제 체제 속에서 돈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돈을 둘러싼 주체들, 금융관리, 관료, 금융회사 등등이 이 돈을 가지고 벌이고 있는 음모,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금융자본경제 체제의 유언비어 게릴라 방송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금융자본경제 체제라고 이야기하는가? 체제, 사전적 의미를 빌려온다면 어떤 질서나 가치, 이데올로기 또는 그 질서나 가치,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어떤 특정한 세력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상태를 체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금융자본 경제는 가만히 보면 정말로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지배체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997년 금융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 그 이전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금융 자본경제 체제라는 그 체제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 97년 금융자본위기,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완전하게 신자유주의 금융자본경제 체제 속으로 이렇게 전환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시대의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금융자본경제 체제 속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숫자로 이렇게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이 1898.5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천만 명이 훨씬 넘는 우리나라 모든 그 임금 노동자의 총소득은 743.9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2018년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 가운데서 노동에 의한 노동소득은 한 40% 정도, 나머지 60%가 이자와 이윤으로서 불로소득입니다. 물론 이 불로소득 가운데는 600만 정도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업소득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 불로소득일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 없는 소득 가운데 아마도 아파트 등 그 부동산 투기로 인한 그런 불로소득이 한 500에서 600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 가운데 60%가 이자와 이윤인 이 불로소득이라는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21세기 금융자본 경제 체제를 살아가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돈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돈은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자존심이며 우리의 자부심이며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힘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그 중산층들은 지금 살만한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끊임없이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렇게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욕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애달파 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
20대 젊은 친구들은 가치 투자, 가치 투자가 아니고 함께 투자하자. 가치 투자, 뭐 동학개미 이런 구호들을 외쳐가면서 그 주식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된 소득 활동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목돈을 만들어 보려는 그 욕구들을 이해를 하긴 합니다. 또 반면에 뭐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온갖 소비의 향락과 풍요를 누립니다.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죠. 뭐 우리 지갑 속에 뭐 골드 카드, 뭐 저도 우리 집사람 덕분에 카드를 가족 카드를 하나 갖고 있긴 합니다만 예전에 이제 카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냥 골드 카드를 겹겹이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삽니다. 어쨌든 21세기 금융자본 경제 체제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돈이란 우리 삶의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당신은 어떻게 사는데? 라고 묻는다면 저 역시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돈에 대한 절절함이 없어 라고 할지 일단 뭐 돈에 이렇게 큰 관심 마음 쓰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도 뭐 21세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하게 뭐 돈에 관심 갖지 않을 돈보다 더 큰 뭐 어떤 기똥찬 그런 삶의 비전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렇게 돈이 필요한 돈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돈 세상이지만 돈에 매여서는 살지 말자라는 것이 이 돈 이야기, 김 목사의 돈 이야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금융자본 경제 체제 속에서 돈이란 무엇일까? 신자유주의 금융자본 경제 속에서 금융교과서적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한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옛사람들이 돈이 왜 돈인데 돌고 돌아서 돈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 금융자본 경제 체제 속에서 돈은 돌고 돌아서 돈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자본 경제 체제 속에서 이 돈이 돌고 도는데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자와 이윤이죠. 이 신자유주의 금융자본 경제 체제 속에서 돈이 돌고 도는 힘은 이자와 이윤입니다. 돈은 이자와 이윤을 먹고 돌고 돕니다. 그래서 돈이 이자와 이윤을 먹고 돌고 돌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신용통화, 빚이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금융자본 경제 체제 속에서 돈이란 돌고 돌아서 돈인데 그 돈이 이자와 이윤을 먹고 돌고 돌아서 신용통화, 빚을 만들어냅니다. 빚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때 돌고 도는 돈의 종잣돈, 그 종잣돈이 뭐냐? 그 종잣돈을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본원통화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 그 화폐 플러스 그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가 은행으로 들어가서 은행에서는 그 돈의 일부 10% 정도를 남겨놓고 다시 그 돈을 이제 가게나 또 시장으로 내어놓는데 그때 남겨놓는 돈 시재금 거기에 더해서 그 돈이 돌고 도는 과정에서 가게가 은행에 맡기는 저축 그 저축에 대한 지급 준비를 위해서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준기금으로 맡겨놓는 돈 이 돈을 합쳐서 이제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2020년 5월달 이 본원통화가 210.3조 원입니다. 이 210.3조 원이라는 이제 그 종잣돈이 14.58배라는
속도로 돕니다. 이걸 통화 승수라고 하는데요. 돈이 도는 속도를 통화 승수라고 합니다. 올해 5월달 말 이렇게 통화 승수가 14.58배 정도인데요. 이 통화 승수가 한 10% 미만이면 사회가 완전히 그 저성장 사회로 진입했다라는 표시입니다. 보통 이제 10% 이상, 20% 미만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통화 승수가 이제 20배가 넘어서 뭐 30배 가까이까지 이르면 과열된 경제가 과열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는 인프레가 하나씩 늘어나겠죠. 어쨌든 이렇게 2020년 5월 말 그 210.3조 원의 그 종잣돈이 번원 통화가 14.58배 통화 승수로 돌고 돌아서 만들어진 돈이 3,065.8조 원입니다. 이게 이제 신용 통화라는 건데, 이게 우리가 만지고 쓰고 유통하는 돈이죠, 돈.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쓰고 만지고 유통하는 모든 돈은 빚입니다. 신용 통화죠. 우리는 싫든 좋든 그 빚이라는 빚의 굴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빚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물론 신용이라는 말 한마디로 빚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구나 빚세상 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한마디로 신용은 빚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늘 빚을 만들어내고 그 빚구더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신압으로 빚세상 경제의 빚꾸러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돌고 도는 힘은 이자와 이윤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돌고 돌면서 수많은 빚을 만들어내고 그 빚들이 또다시 돌고 돌면서 이자와 이윤을 확대합니다. 이렇게 이자와 이윤이 모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산, 재물, 그런 것들이겠죠. 2019년 우리나라 국민 순자산이 1경 6,621.5조 통계청 통계가, 그런데 실제로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특별히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자산은 시가의 60%, 토지 같은 건 거의 40%, 50%밖에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2경 5천조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 순자산 가운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만 떼어서 이렇게 보면 9,307조 원입니다. 이 9,307조 원을 우리나라 총 가구 수로 나누면, 여기서 우리나라 총 가구 수가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통계를 내진 않기 때문에 추산하는 총 가구 수로 나누면 가구당 4억 6,268만 원입니다. 우리 집 자산이 지금 4억 6,268만 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 자산은 어디로 갔나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4억 6,268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집 자산 4억 6,268만 원은 어디에 가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 1%가 우리나라 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양극화, 이걸 어째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좀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늘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우리가 사는 집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보다 대박을 내는
투자 상품으로 여기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동산, 특별히 이제 아파트, 우리가 사는 집으로서의 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여기서 이렇게 대박을 내려는 그런 투기가 계속 발생할까? 집 두 채 이상 가진 투기꾼들의 그런 투기 욕구가 그걸 부추기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우리가 사는 집이라는 생각보다 이 집을 통해서 대박을 내고 싶은 욕구, 수도권에, 서울에 쓸만한 집 한 채 갖기를 열망하는 이 욕구, 이 욕망이 우리 삶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상 최소한 서울의 아파트값 잡기 쉽지 않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